오늘은 봄맞이 헤어 특집. 헤어 특집 갑니다. 오지은님이랑은 네. 뭘 바르고 맞다. 두피를 어떻게 관리하면서 사는지 네, 무슨 고민이 있는가. 맞습니다. 일단 각자의 그 모질 맞아요, 대해서 모질. 이야기 먼저 해볼까요? 네네. 저는 일단 굉장히 얇은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용실에 가면 정말 얇다. 그러면은 문제를 느끼는 부분이 머리카락이 좀 굵고 힘이 있어졌으면 좋겠다. 네, 머리카락이 얇아서 머리에 뭔가 볼륨이 전혀 없다는 게 일단 제 문제고 그리고 볼륨. 탈모에 대한 고민 있습니다. 탈모. 네. 탈모 걱정. 저는 사실은 이제 지금 모든 걸 압도하는 탈색모가 되었지만 네. 그 전까지는 전 20대까지는 좀 그 반에 한 명씩 있는 머리가 너무 두꺼워서 머리끈 끊어지는 애들. 부러워. 제일 부러워. 머리 이렇게 묶으려다가 머리끈이 팡 하고 튀어서 날아가는 애들이 반에 한 명씩 있지 않았습니까? 걔가 제 인생에 나였거든요. 잘 없는 그런 경험이거든요. 너무 부럽네요. 저는 그리고 미용실에 가면은 뭐 파마를 하거나 뭘 하려면 시술해야 되는 머리카락 양이 많아서 시술자들이 되게 불만을 적극적으로 표현했던. 이거는 추가 금액 받아야 되는데. 네네네. 계속 뭐 이런. 네네. 뭐 해도 끝이 없네. 네네네. 계속해서 INFP 쪽으로 들고. 근데 당연히 저도 그 노화로 인한 머리카락의 두께 감소. 네. 네, 완전히 체험하여서 이제 좀 어쩌면 보통 머리가 된 걸 수도 있고요. 근데 그래도 아직 이렇게 이렇게 탈색을 하셨는데도 제 머리 그 하나하나 굵기에 비해서 한 두 배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네. 항상 이럴 때 구정숙 여사님께 감사드리고 이제 이 모든 걸 압도하는 탈색모가 되기 전까지는 저는 문제성 두피가 진짜 심했어요.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두피로 가서 두피가 딱딱하게 느껴지고 빨개지고 뭐가 나고 막 뭐 지루성에 뭐 오만 가렵고 막 오만 거를 다 겪어서 그거에 돈을 정말 뭔가 우리를 구원해 줄 것 같은 비싼 친구들한테 돈을 많이 썼다가 그러니까 지금은 모질보다는 두피 자체의 문제에 네, 그쵸. 대한 고민이 많으셨군요. 네. 그래서 그쪽으로 이렇게 갔다가 지금은 이제 모든 것을 압도한 탈색모. 네. 모든 것은 탈색모 극손상 모발 케어 극손상으로 갔습니다. 그런 오지은과 유미랑이 어떤 아이템들을 쓰는지 오늘 각자 3개씩 지금 네. 뭔가 추천해 보기로 했잖아요. 네. 먼저 시작하실까요? 저 먼저 시작할까요? 네. 저는 사실은 첫 번째 아이템은 약간 웃긴 과정을 겪어볼까 하는데 이걸 선생님이 제 머리에 뿌려주시고 얘가 그거 1번부터 하나요? 네, 그거 1번이에요. 그래서 걔가 30분 동안 버티는지 네. 그걸 우리 한번 봅시다. 이게 점점 네. 꺼져가는지 버티는지 보고 네. 그 아이템이 뭔지 제가 그걸 얼마에 어떤 식으로 얻게 되었는지는 영상의 맨 마지막에 알겠습니다. 저희 한을 풀도록 네. 합시다. 이것은 뭐냐면 손가락이 들어가는 케이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고 나서 스프레이인데 딱딱해지는 게 아니고 뿌리고 나서도 손가락을 넣을 수 있을 정도로 부드러운데 고정을 해준다고 선전한 스프레이인데 얘네가 약을 팔았는지 진짠지 이게 약간 일본 여고생 여중생들한테 필수템이긴 하거든요. 근데 항상 외면하다가 저도 이제 볼륨이 좀 고민이어서 사봤는데 그러면 한번 네. 이거를 제 정수리 쪽 저 어떻게 뿌리는지 사실 잘 몰라요. 요 가르마일까요? 네. 요 가르마면 제가 요 상태로 뿌려보겠습니다. 뭐 열나 많이 뿌리네. 이런 느낌일까요? 뭐 어떻게 되세요? 그 앞머리를 뭔가 이렇게 와우. 앞머리 올라가는 느낌으로? 정수리를 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아니 이게 근데 스프레이로 정수리가 뜨는 게 가능하다고요? 모르겠어요. 얘 뭔가 볼륨은 지금은 당장은 보여요. 좋아요. 고정력을 봅시다 우리. 네, 알겠습니다. 케이프에 손가락이 통과되는 스프레이 한번 이따가 여러분 모두 이것을 보고 일단 굉장히 네 어때요? 액상형 느낌이고요. 아하. 많이 다른 스프레이에 비해 많이 끈적거리지 않고요. 맞네요. 네, 그리고 냄새는 그냥 다른 스프레이, 그냥 우리가 딱 알고 있는 그 스프레이 냄새긴 한데 네. 엄청나게 독하진 않아요. 네, 저는 일단 스프레이랑 전혀 반대되는 아이템인데요. 저는 브러쉬를 가지고 왔어요. 네, 요거는 메이슨 피어슨 브러쉬라는 친구인데 얘가 영국 왕실 브러쉬로도 유명하기도 해요. 영국에서 나오는 템 중에 왕실 붙는 거 너무 재밌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왕실 붙는다고 또 다 좋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거 약간 하나의 어떤 상술이라는 것만 네네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K 같은 거죠, 그러니까 K 앞에 한국 K 물건에 앞에 뷰티 K 뭐 붙는 이런 거. 요거는 그 브러쉬계 롤스로이스로 알려져 있어요. 대박, 롤스로이스. 근데 저는 일단 요 디자인이 되게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좀 얇고 잘 엉키는 그런 모지를 가지고 있어서 얘로 빗으면 정말 다른 빗으로 빗는 것보다 훨씬 덜 아프게 머리가 확확 풀리는 그런 느낌은 있어요. 아. 네. 그리고 보시면 굉장히 모가 촘촘하게 이렇게 돼 만져봐도 있어가지고. 돼요? 아 네. 진짜네요? 네. 되게 이중모로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안에가 짧고 딱딱한 거, 네. 겉에가 약간 부드러운 실리콘 계열의 하얀 긴 게. 아마 요 짧고 딱딱한 애들이 돈모일 거고요. 아. 그리고 요 길고 부드러운 애들이 나일론일 네네네. 것 같은데 좀 디자인이 뭔가 약간 안녕 프란체스카 스타일이잖아요. 맞네요. 근데 그런 게 또 은근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렇게 네. 클래식한 빛의 어떤 디자인 같은 게 마음에 되게 들었고. 근데 이게 되게 길게 쓰기도 한대요. 아. 사람들이 이걸 막 10몇 년, 20몇 년 이렇게 쓰기도 한대요. 빗을 그렇게 쓰기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왜냐면 안에는 고무로 돼 있고 막 네. 이러니까. 클리닝 어떻게 근데 하죠? 이게 클리닝을 위해서 빗을 위한 빗이 네, 빗을 위한 빗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근데 저는 사실 진짜 안 쓸 줄 알았어요. 요 클리닝 빗을. 근데 은근히 쓰게 돼요. 그래서 요렇게 싹싹 쓸어주면서 뭔가 먼지도 날려주고 머리카락도 날려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클리닝 하면서 쓰면 되는데 중요한 건 오래 쓰려면 그러니까 머리에 뭔가 이렇게 바르고 브러쉬 하지 마라. 아, 그러면 이제 그 화학 제품이 얘를 망칠 그렇죠. 수가 있으니까. 네. 아. 그래서 그냥 내 깨끗한 머리에 브러쉬를 하되 뭔가 다른 어떤 제품들을 많이 안 묻히려고 노력을 하긴 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머리가 엉킨다? 네. 라는 말이 약간 생소한 거 보니까 정말 제가 팔자가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머리가 자기 혼자 묶여 있어요. 애들이 이렇게 허약해서 그런가? 자기 혼자 그러니까 너무 얇으니까 네, 그냥 어떻게 꼬이면 자기 혼자 막 묶여 있고 그렇구나. 여러 개가 같이 묶여 있고 막 그렇구나.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 주장이 세면 묶이지 않죠. 자기들끼리 그쵸. 이렇게. 구정숙 여사님 감사드리고 이번엔 좀 정상템입니다. 케라스타즈의 세럼 테라피스테. 선생님 샴푸하고 린스 하십니까? 샴푸하고 린스하죠. 그게 약간 지구인의 상식이라면서요. 아 그렇진 않아요. 그래요? 네, 저도 귀찮으면 그냥 샴푸만 하긴 해요. 아, 헤어 살롱을 저는 10몇 년째 계속 똑같은 데를 다니는데 그 선생님이 뭘 전혀 권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맨날 샴푸만 하고 그냥 딴 걸 뭘 안 하니까 선생님이 진짜 약간 그 참다가 샴푸를 좀 이후에 린스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걸 좀 하셨어요. 그게 왜냐면 세수만 하고 비누로 세수하고 얼굴에 아무것도 안 바르는 걸 계속 반복했을 때 피부가 어떻게 되느냐. 너는 보습을 해줘야 된다. 하지만 저는 그러네. 기름기를 계속 빼는데 뭔가 유분을 아무것도 안 하는 충전을 거예요. 안 시키고 있는 거구나. 그럼 당연히 머리가 뭐 네. 그분은 제 머리를 만지시니까 너무 알겠죠. 푸석푸석해지잖아요. 린스라는 걸 해야겠는데 그 끈적하고 미끈한 게 네. 머리에 남아있는 느낌을 약간 제가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 헹궈야 되는지 사실은 좀 모르겠어요. 린스. 그러면은 리브인 세럼, 그러니까 헹궈내지 않는 세럼을 내가 써야겠다 라고 해서 그 중에 가장 제가 당시 찾아봤던 것 중에 좀 평이 아주 좋았던 게 이 세럼 테라피스테라는 건데 심지어 다 썼어요. 제가 뭘 다 쓰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게 성분이 부활초라는 게 들었대요. 상사초 같은 건가? 킹덤에 나오잖아요. 부끄러워요. 네, 부활초 뭘까? 그러니까 뭐 영어로 되게 길게 써 있었는데 저는 네. 모르는 풀이어서 넘어가는데 솔직히 부활초가 뭐 0.0003g이나 들었을까 싶어요. 0.00003일 수도 있죠. 네. 부활초는 솔직히 믿지 않고 그냥 얘네가 또 마케팅 하려고 재밌는 거 갖고 왔구나라는 마음인데 얘가 케라스타즈에서 나온 세럼 중에 가장 극손상 모발용 중에 하나고 그리고 보면은 이 입구가 2개예요. 그러니까 2가지의 세럼이 동시에 나와서 섞었어야 되거든요. 네, 섞이는. 제가 약간 이런 거 좋아해요. 그래서 그 2가지를 굳이 따로 한 것에 대해서 뭔가 이 2개의 유효 성분을 끝까지 최고로 킵하게 하기 위한 뭔가 이런. 그러니까 이건 사실 그렇지도 않을 텐데 케라스타즈 아마 노림수일 거예요. 근데 전 거기에 되게 기쁘게 당하는 스타일이라. 아니 노림수 아닐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네가 정말로 그 유효 성분이 섞이면 뭔가 그 성분이 뭔가 또 이렇게 떨어지니까. 될까봐. 그쵸. 그럴 수 있죠. 네.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얘를 샀는데 얘는 아마 다른 분들도 생각이 좀 비슷한 게 후기를 보면 계속 재구매한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썼을 때 진짜 끔찍해질 상황을 가끔 썼을 때 좀 정상으로 만들어주는. 근데 저처럼 린스를 빼먹고 머리카락이 아주 안 좋아지는 인간들이 종종 썼을 때 약간 정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세럼이다. 다음
저는 두피 토닉을 가지고 왔어요. 두피 토닉 재밌는 세계죠. 너무 네, 재밌는 세계예요. 혹시 두피 토닉을 다들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두피 토닉을 제가 쓰는 2개를 같이 가지고 왔는데 사실 소개하려고 했던 건 이 친구였어요. 근데 사실 정말 더 많이 쓰는 건 이 아베다의 인바티거든요. 너무 흥미롭네요. 요거는 얘기가? 잠깐 그냥 어쨌든 아베다 인바티는 뭔가 무난한 두피 토닉이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쓰시는 두피 토닉이라는 정도로 이야기하고 넘어가고. 아 진짜요? 네. 자주 쓰시는 건데? 네. 아하. 네, 이 친구도 많이 쓰거든요. 네네. 이거는 아모스의 녹차 실감 에센셜 토닉. 너무나 유명템이죠. 네. 녹차 실감. 사실 두피 토닉 같은 경우는 저는 왜 써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쓰는 제품들 중에 하나예요. 그런 거 무섭죠. 너무 이상하죠. 저 이 제품도 한 4-5통 썼고 대박. 요 아베다 같은 경우는 정말 한 10통 정도 쓴 것 같아요. 두피 토닉 같은 경우는 저는 두피에 열이 많아서 두피 열을 좀 내려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두피 열이 많으면 되게 많은 트러블이 생길 수 있다고. 그럴 수 있죠. 탈모랑도 연관돼 네. 있고. 네, 탈모랑 여러 연관되어 가지. 있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크리티컬한 부분인데 저희 집안이 다 두피에 좀 열이 많아요. 네. 시원함이 느껴져요. 저 좀 네, 읽어볼게요. 한번 뿌려보실래요? 두피에 직접? 가깝게 들어가서 대박. 이렇게. 어머. 어머 시원해. 시원해. 그죠. 그런 식으로 머리 전체에 이렇게 뿌려주고 이렇게 싹싹싹싹 마사지해서 톡톡 두드려주고 잠을 자러 갑니다. 또. 토닉은 나한테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나도 100%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토닉을 뿌리고 뭔가 시원하고 쿨링 효과가 있고 그러면서 기분이 좋다. 정말 중요해. 네. 저는 이거는 좀 자신 있게 추천하는 템입니다. 두피 브러쉬입니다. 마밤 두피 브러쉬. 제 문제성 두피의 그 스트레스가 되게 극에 달했을 때, 그다음에 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목 뒤가 뻣뻣해지면서 그게 두피에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힘들었는데 제가 그때 두피 브러쉬를 한 5개인가를 샀어요. 왜냐면 최상의 두피 브러쉬라는 게 갖고 싶었어요. 일본의 드럭스토어에 파는 근데 일본의 남자들 탈모 제품이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 근데 탈모 제품이라고 해서 남성용이라고 해서 약간 좀 나한테 꺼려지는 그런 게 아니고 좀 라이트한 제품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문제가 있는 두피는 마사지를 해주면 좋다라는 것 때문에 되게 부드러운 두피 브러쉬를 만든 거죠. 이게 정말 부드럽고 시원해서 그러니까 서양 걸 썼을 때는 좀 약간 자극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 이거는 휘뚜루마뚜루 너무 쓰기 좋아가지고 석세스라고 완전 남자 슈퍼마켓 브랜드? 네. 그렇게 고급 브랜드 아니에요. 거기서 나온 700엔? 7,000원 정도 하는 요렇게 잡는 두피 브러쉬를 샴푸 때 사용하면 좋고 거품이 안 나는 친환경 제품을 쓸 때 이걸 쓰면 아주 좋아요. 아, 그럼 거품이 더 잘 나나요? 거품도 잘 나고 그 거품이 적으니까 머리 안쪽까지 모근까지 그 거품이 가기 힘들 때에 얘가 도와주는 거죠. 근데 부드러워서 자극이 덜해서 저는 이 친구를 아주 좋아하고 한국에 수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 다음은 라우쉬 샴푸를 가지고 왔거든요. 요거는 시위드 디그리징 샴푸라는 최근에 친구인데 인터넷에 난리 났었잖아요. 맞았어요. 사실 네. 이거는 트위터에서 보고 제가 완전 영업당해가지고 보고 영업당해서 사서 이게 2통째인가 3통째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나는 지성 두피다. 나는 지성 두피인데 지성 두피용 샴푸 써봤자 좋은 거 잘 모르겠더라 하시는 분들이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이건 진짜 효과 있죠. 네, 이거는 진짜 다른 지성 두피용 샴푸들에 비해서 훨씬 뭔가 그 내 두피의 뽀송함을 오래 지켜주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라우쉬를 제가 좀 찾아봤더니 역사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스위스 브랜드 아니겠습니까? 네, 130년이 된 역사인데 근데 이 라우쉬라는 이 닥터는 그러니까 JW 라우쉬라는 거기까지 갔어? 네, 독일의 미용장인이 있어요. 독일의 미용장인. 그렇습니다. 독일과 스위스가 근데 크로스. 그쵸. 그러니까 그 두 군데에서 이렇게 크로스 해가지고 뭔가 허브로 굉장한 제품을 만들어낸 건데 대박. 막 지성용 두피라고 해서 막 이렇게 뻣뻣해지고 그런 게 없이 그냥 되게 편안한 사용감이고요. 그런 상태에서도 뭔가 두피의 유분은 굉장히 잘 잡아주고. 아 대박이네. 그러면은 유분은 잡았는데 얘는 뻣뻣해지지 않게? 네. 그게 엄청 기술력이네요. 네네네. 그래서 지성용 샴푸들 쓰면 지성용 씨 잘 지내시나 모르겠네요. 네. 지성용 씨 누구예요? 지성용 씨 있지 않나요? 기성용 씨 아니에요? 아 맞네요. 지성용 씨도 있을 네. 거예요. 지성용 씨 어딘가에 계신 지성용 씨 잘 지내고 계셨습니다. 잘 지내세요? 네. 지성용 씨 화이팅! 그러니까 제가 효과본 단 하나의 지성용 샴푸다. 이게 머리가 얇고 좀 두피에 열이 있고 머리카락이 얇은데 머리숱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면 이게 모두 이렇게
떡지는 대로 가는 길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쵸. 머리가 네. 두껍고 막 수치 많고 이러면 네네네. 떡 져봤자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아무튼 좀 맞네. 머리카락 얇으신 분들 또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약간 타입이 달라가지고 여기가 되게 재밌네요. 네. 머리 타입 달라서. 자, 그러면 이제 저희 대망의 스프레이의 스프레이. 시간이네요. 자, 머리카락 들어가느냐 일단 네. 제가 한번 몇 번. 네, 손가락 한번 네. 넣어보겠습니다. 슈슈슈슈슈슈슈슈슈. 막 깡깡해지지 않았어요. 그 볼륨이 있어요 지금? 네네네네. 볼륨도 나름 있어요. 아니 근데 저는 중요한 건 네. 그 한국에도 이런 식의 스프레이가 사실 되게 많아요. 네, 그렇죠. 새로 한국도 나온 강국인데. 그런, 네, 그래서 굳이 직구를 했어야 하나. 자, 이제 그 얘기 네. 시작합시다. 저의 직구 역사에 뭐 영광도 있고 좌절도 있고 했는데 최고의 좌절을 최근에 겪었어요. 네. 최고의 성과와 최고의 좌절을 동시에 겪은 게 이 문제 스프레이. 300엔 정도, 3,000원짜리 스프레이고 심지어 이걸 2개 샀어요. 이게 그 패키지고 제가 분해서 가지고 왔는데 이 패키지에 들어왔어요. 진짜 예,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가볍습니다. 이게 뭐야? 네, 정말 가벼운데 일단 배송비 미리 말씀드리면 23,000원 냈어요. 왜? 이렇게 자, 가벼운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간 일본의 티 안 나는데 좀 오래 역사가 있는 헤어 제품을 사야겠다라고 어느 날 꽂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케이프라는 게 너무 흔한 템이라 유학을 할 때도 일본에 살 때도 한 번 쳐다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내가 정수리를 좀 어떻게 볼륨을 띄워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케이프를 사야겠다라고 하고 당연히 구매를 이제 싼 데서 300엔짜리 해가지고 배송을 받았습니다. 300엔 300엔인 거죠? 네, 600엔인 거죠. 네, 6,000원. 합해서 6,000원. 직구라는 것은 제가 예를 들면 일본의 어떤 뭐 라쿠텐 이런 데서 뭘 샀어요. 그렇게 해갖고 제가 뭐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배송된 회사에 그걸 보냅니다. 그러면 그걸 받아서 오지은 씨 도착했어요. 결제하세요. 배송비 결제하세요. 그래서 배송비를 내면 얘가 저희 집까지 보내주는 그런 과정이 배송 대행인 거죠. 근데 배송 대행 업체에서 제가 말하기 좀 부끄러울 정도인데 스프레이니까 항공 배송이 안 됩니다. 비행기 화물일 때도 무언가의 안정성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스프레이 여기 화기와 고온의 주의라고 써 있거든요. 이런 류의 스프레이는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폐기할까요?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오케이 했어야 되는데. 그쵸. 어차피 6,000원이니까 폐기하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여기에서 민홍이라고 하는 되게 보습이 좋은 그게 있어요. 근데 또 제가 그때 미스트에 꽂혔어서 거기서 나왔다는 미스트를 샀어야 됐는데 그게 20,000원이었습니다. 그 이거랑 같이 폐기하긴 좀 멀다. 그렇죠. 총 26,000원을 폐기하긴 좀 제가 기분이 그런 네네,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냥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했더니 그러면 MSDS 서류 떼우시던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제 좀 그렇게 짧게 산 건 아닌데 처음 들었는데 MSDS는 아마 무역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아는 용어일 거예요. 무언가를 수입해야 될 때 그러니까 회사와 회사 간에 이게 화학적으로 어떤 것이 들었고 어떤 저기 운반 상태를 거쳐야 되고 이런 거를 되게 많이 쓰는 서류고 그게 사실은 극비인 거죠. 근데 이것은 카오라고 하는 일본의 되게 유명한 한국으로 치면 뭘까요? 뭐 저기 LG생활건강 같은 되게 커다란 회사에 MSDS 서류를 제가 요구했어요. 고객 상담실에. MSDS 서류를 줬어요. MSDS를 너용으로 정말 초보자용으로 내가 줄 수 있다. 만들어 놨다. 그래서 저는 되게 카오에 엄청난 진상 상대력을 느꼈어요. 근데 그 민용이라고 하는 건 다이이치 산큐라고 하는 저기 약간 제약회사 같은 그쪽에서 나오는 건데 다이이치 산큐에서는 MSDS는 줄 수 없다. 미쳤니? 이렇게 된 거죠. 그 정상이에요. 제가 보기에. 네.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네요. 20,000원짜리 스프레이는 폐기인 거예요. 그리고 6,000원어치 이 싸구려 스프레이는 MSDS를 받았어요. 근데 여기까지 왔고 그 배송대행 업체랑 메일 한 10통 주고받으니까 제가 오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 나 이거 바꿔야 나 이거 받는다. 그래서 MSDS 서류를 제출했어요 거기에. 그래서 그랬더니 걔네 딱 보더니 그래도 항공운송이 되는 친구는 아니니까 배로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배는 좀 저희 생각에 오래 걸리고 싸다는 인상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배로 하세요. 네. 그랬더니 배는 보통 반의 반값이잖아요. 그쵸. 네. 근데 배가 그래요. 시작 가격이 비싸고 올라갈수록 이게 그래프가 온화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를 2개 사나 이거를 200개 사나 그렇게 운송비가 차이가 안 나는. 네. 그래가지고 이 패키지에 23,000원을 낸 거죠. 그래서 총 이거 2개 샀는데 32,000원이 든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오늘 약간 오기가 생겨서 뭐 미리 써보고 이런 게 아니고 내가 헤어 특집을 할 때 이거를 여러분과 30만 구독자와
30만 어디서 갑자기 30만 나오셨어요? 네, 지금 대- MSGS에 지금 약간 대가리 꽃밭. 돌아보셨네. 대가리 꽃밭. 아 근데 미래에 30만 구독자가 이거 볼 수도 있으니까요. 에이 미래에 300만 대가리 꽃밭. 결론은 그렇게 나쁘지도 좋지도 않았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오지은 씨의 어떤 이번 이 긴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절대 직구로 스프레이에 들어있는 제품은 사지 말자. 절대 어. 사지 말자. 네. 사지 말자. 네. 한국에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네. 사지 말자. 한국에서 요즘 안 딱딱해진 스프레이 되게 많아요. 너무 많겠죠. 헤어 제품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1분 홍보를 하고 네, 네. 마치는 것으로. 쌤, 1분은 어떻게 되죠? 1분 그냥 속으로 한번 세보시죠. 네,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의 1분 홍보는요. 제주도에 있는 숙소입니다. 오! 스테이인데 대박, 대박. 네, 일렁이는이라는 스테이를 제가 홍보하고 싶은데요. 저는 사실 갔다 왔어요. 그리고 저는 그 A타입, B타입이 있는데 저는 A타입도 가봤고 B타입도 가봤는데 대박. 막 그 B타입에서는 막 자쿠지에 앉아서 저기 멀리 막 바다가 보여요. 근데 제주도에 그 선인장 마을이라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동네인데 네. 그 동네에 있는 숙소랍니다. 우와. 제주도에 가실 뭔가 기회 아니면 제주도에 가실 계획 있으신 분들 여기는 되게 아름답고 감성적으로 잘 꾸며진 숙소니까요. 한번 체크해 보시고 A타입도 말해주세요. 아, 네. A타입은 그 돌로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해요. 돌. 네, 그 돌로 이 숙소의 아랫 부분이 돌로 장식이 되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어머나. 멋있고요. 그리고 막 아, 굉장히 막 감상적이고 막 뭔가 저는 그 헤어편. 여러분의 헤어에 대한 고민, 추천 제품, 뭐 질문 모든 것 환영하니까요. 댓글 눌러주시고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뿅뿅뿅뿅뿅뿅. 안녕. 안녕. 이 A타입의 방에서 참고로 글을 2편 정도 우와. 써가지고 제가 왔거든요. 작솔깃. 네, 뭔가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아. 여유가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아주 좋은 숙소니까요. 네. 제주도에 가셔서 어딘가 좋은 숙소에 묵어보고 싶으시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스케줄이랑 그리고 그 일렁이는 제주 인스타그램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